감사합니다. 더 시저입니다. 어제 장은 장 초반에 또는 풀이장의 상승을 모두 다 반납을 한 채 보합으로 마무리해주는 모습. 그럴 거면은 도대체 뭐하러 풀이장에 그렇게 올리고 생쇼를 했는지. 주식이란 상당히 알다가도 모르고 항상 매수는 음봉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공포지수는 46. 제가 공포의 매수, 공포지수 매매를 시작했죠. 공포지수 매매란 더 이상 내려갈 것 같지 않은 그 시점에 매수를 소액 분할 매수를 실시를 하고 증시란 거는 신기하게도 더 이상 내려갈 것 같지 않은 시점부터 더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매수보다 공포지수가 더 내려가거나 자신이 매수한 종목의 가격이 더 내려갈 때에만 더 매수한 거예요. 완전 미친놈처럼 그때만 더 매수를 하고 올라가면은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갈 때 자신이 마지막 매수한 가격보다 낮을 때 또는 공포지수가 더 내려갈 때 모두 다 포기하고 도망갈 때 고통을 견디면서 매수를 하고 더 내려가면 더 매수하고요. 그렇게 해요. 고통을 견디다 보면은 어느덧 증시가 올라갈 때는 이미 공포지수 매매법을 실시한 자들은 상당히 많은 물량을 이미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쭉 상승을 다 먹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포지수 매매법입니다. 오늘은 소파이, 페이팔, 장후에 AMD,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격동의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제 온세미 컨덕터의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시장은 상승을 반납하면서 마무리했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또 증시가 내려간다고 하면 AMD, 마이크로소프트가 장후에 내려간 증시를 다시 한번 올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의 쿠션을 충분히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푸드크로션 0.76 어느덧 강세의 장을 뜻하는 0.80 이하 상황은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더 내려간다고 하면 찐 조정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US100, CFD, 나스닥 지수차트 일봉입니다. 아직 더 내려갈 공간은 충분히 더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파란색 선, 이 파란색 선까지는 내려가도 상승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내려갈 상황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손절을 할 타이밍은 조금 아니지 않나. 손절을 했을 타이밍은 이 빨간색 선 위에 이때 충분히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었죠. 이제 와서 이만큼 더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지만 여기서 손절을 한다. 그렇다고 하면 다시 진입할 때 오히려 더 높은 가격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시즌은 홀딩 중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은 약간 횡보의 흐름을 보이고 있죠. 테슬라를 제가 저번 주에 뭐라고 했죠? 이 보라색 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매도를 할 것이라고. 그런데 갑자기 살짝 올라주면서 장기 상방 삼각수렴의 저항선을 뚫어버렸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21선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 갭, 말씀드렸죠, 저번 주에. 이 갭을 일단은 메우러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 상황에서 21선을 만나게 되고 터치하고 다시 한번 횡보를 할 수가 있는 흐름이죠.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갭을 메우게 되면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좋은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의 관점으로 보고 있죠. 엔비디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Q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죠. 5일선을 타고 5일선을 좀처럼 돌파하지 못하고 5일선 맞고 떨어지고 전형적인 조정의 상황이죠. 하지만 TQ도 추가적인 하락이 당연히 나올 수가 있지만 검정색 선은 올라가고 있다. 이만큼의 추가적인 하락의 폭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지만 지금 매도하기에는 좀 아쉽다. 일단은 검정색 선을 버텨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속슬도 파란색 선을 버틸 수 있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속슬도 차트가 매우 좋지가 않죠. 5일선을 맞고 떨어지고 계속 떨어질 거예요. 지지선이 가까이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손절을 할 타이밍은 아니다. 물론 저는 손절은 아니죠. 저는 수익권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 속수를 사는 사람들은 수익권인 사람들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불즈 문난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숏의 보조지표. 이 숏의 상황은 스토캐스틱이 과매수권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종목이 세게 가는 경우는 스토캐스틱의 과매수권이 길게 이어질 시 끝없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으나 숏이 상승을 하고 있으나 이 일목균형표가 너무나 두텁다. 조만간 끝나게 되겠으나 끝나게 되는 상황은 숏이 더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죠. 키움전사의 일간수 매수 계속적으로 롱에 베팅을 하고 있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속스 S가 6위밖에 되지가 않아요.
키움 전사의 일간 순매수 쇼시 1, 2위에 서는 순간 조정은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락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오늘 내일이 될 것 같진 않은 상황입니다. 코인의 공부지수 67이고요. 코니의 자체죠.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코니를 도대체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다 이거는. 맨정신으로 코니를 할 수가 없다. 어제도 장초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나 했으나 바로 오히려 좀 심하게 마이너스로 꼬라박는 모습. 저도 인내심에 한계가 오고 있어요. 채널을 진짜 엄청나게 늘려놨습니다. 물론 이때도 굉장한 인내심의 한계까지 오는 캔들을 보여준 후 다시 한번 오르긴 했습니다만 현재도 뭐 굳이 따지자면은 뭐 이때와 좀 비슷하긴 해요. 인내심의 한계를 한번 보여주고 다시 한번 오르고 쭉 내렸죠. 이때도 21선은 어쨌든 간에 약간 상방으로 돌린 흐름이기 때문에 인내심의 한계를 보여줬으니까 다시 한번 올라주는 게 좀 인지상정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홀딩 중에 있습니다. 말하는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갔습니다. 말하는 일목균형표까지 또 막 밑으로 내려오려고 한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매도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네요. 더 시저도 이제 한계에 온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일봉 채널을 또 확장시켰습니다. 일단 그래도 21선은 그냥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5일선도 어쨌든 횡보를 하지만 상방을 가리키고 있고요. 더 시저는 여기서 매수를 했고요. 어제 상당히 또 기분이 좋았으나 죄다 반납을 했죠. 원래 가장 막 기분이 좋을 때는 그때가 고점이에요. 항상 느꼈던 바고요. 하지만 단기적인 고점이라는 거지 최고점은 아닐 겁니다. 여전히 비트코인은 주봉상, 일봉상 지금 좀 막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지만 주봉상에는 우상향이기 때문이죠. 이더리움도 채널을 확 늘려버렸습니다. 이더리움도 어쨌든 간에 21선은 살짝 이제 위로 향하고 있죠. 여기서 조금 더 밀리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좀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옆으로만 좀 약간씩 상승해주면서 상승만 해줘도 이더리움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게 현재 알트코인들이 상당히 준수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더 시즌 홀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시즌 멤버십 최근 들어서 텔레그램으로 구독자 모임방을 이동했고요. 리딩방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좋은 정보를 뉴스나 최근 시장 동향에 관한 자료를 서로 공유하면서 윈윈하고자 구독자 모임방을 만든 것이고요. 시저스 멤버십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도라에몽님, 김우영님 재가입을 해주시는 모습 그래도 다른 곳보다 더 시저가 조금 더 낫다라는 판단에 재가입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매매 일지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딩방은 당연히 아니고요. 제 그냥 매매 일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의 최신 자료들을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장투 성향이시면 장교 멤버십 단타도 하고 스윙도 하고 싶다. 그럼 UDT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인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작은 괴로움들과 무수한 전투다. 때로는 회피하려 하고 눈 감으려 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깊은 원인을 찾아보고 정면 승부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힘을 기르는 것은 차트 공부, 차트를 움직이는 월가의 세력들의 핸들링은 진화를 합니다. 계속적으로 차트 공부를 하면서 따라가 봐야겠죠. 그럼 전 오늘 장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다 하더라도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